이렇게 너무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잘랐는데 완전 풀이어서 다행히 진도 영상이었으면 다시 찍어요. 자 볼게요. 자, 열과 에너지. 우리 열은 에너지의 여러 형태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도 에너지다 봐줄 수 있고, 이 역학적 에너지와 열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사실 보존이 되지만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같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힘 있죠? 그런 게 존재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얘네 때문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예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손실은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마찰력이 물체한 일과 같다. 이 마찰력이 물체한 일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뭐 수레가 지나가면서 감열지를 지나면 감열지는 열을 감지하는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열지에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고 수레가 지나가면서 사포에 의해 일어난 마찰이 열 에너지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얘 속력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밑에 예시도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말고 에너지 보존 자체로 본다면 사실 보존이 된 거다. 왜? 총 에너지라는 건 이 역학적 에너지랑 열 에너지를 다 더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도 걔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에너지 보존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기고 가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일과 열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자기가 밝혀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다가 추를 매달고 이 추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물을 강하게 저어주니까 물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더라. 뭐지? 그를 통해서 얘가 발견하게 된 게 추의 위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만들었던 그 운동 에너지로 열 에너지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열도 에너지다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아주 옛날에는 열은 에너지가 아니라 입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뭐 어떤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만큼 자르면 열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낸 거야. 얘를 잘라내더라도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열은 입자가 아니라 다른 거겠네 하고 밝혀낸 게 열은 에너지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 이 W가 뭐예요? 1이죠.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뭐랑 같다? 자, 여기 나온 J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너지의 단위 줄이 아닙니다. 열의 일당량이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줄은 단위인 거예요. 둘이 다른 거예요. 얘는 살짝 보면 기울어진 이태리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의 일당량 곱하기 Q는 뭐예요? 열량이죠. 그래서 열의 일당량과 열량을 곱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W는 JQ 기억해주고 이 비례상수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자, 비례상수 J라고 했기 때문에 J의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무조건 이걸로 고정이. 아보가드로 수가 6.528 10의 23승인 것처럼 얘도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자, 이 의미가 뭐예요? 킬로칼로리당 42,200줄이다. 즉 1칼로리당 4.2줄의 1에 해당한다. 라는 이 관계식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1과 열의 관계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W는 JQ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내부 에너지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자, 내부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이거 뭐야?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어떤 물체의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게 해버렸어. 그럼 입자의 뭐가 커진 거야?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자의 속도가 언제 빨라져?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지죠. 즉 내부 에너지 증가는 온도랑도 관련이 있고, 온도와 내부 에너지,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활발할수록 커서가 신경 쓰여서 뺐어. 자,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진다. 그죠? 무슨 말이야? 무작위 운동이 활발하다는 게 뭐야? V가 올라갈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물을 가열할 때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얘도 망치로 못을 때리다 보면 못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망치의 타격으로 인해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 먼저,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력학 제1법칙 나오죠.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은 열을 흡수했을 때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을 합하면 그게 흡수한 열과 같다. 합하면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요거를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인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 해준 일이고, 요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요거는 흡수해준 열량이 돼요. 일단 알고만 있으면 되고, 저런 것들은 보통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익숙해지는 개념이고요.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죠. 이미 잘 알고 있는
자, 전도는 뭡니까? 한 번만 확인하고. 자, 일단 열 전달 자체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열 전달이고, 그다음에 전도라는 것은 이웃한 분자들끼리 충돌을 할 때 나타나는 거죠.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고, 그리고 대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 열을 받거나 방출할 때 온도가 변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복사 전자기파의 형태다. 전자기파라는 거 이제 말하자면 되게 길어지지만 빛도 전자기파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거 우리 눈에 원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라디오나 뭐 핸드폰 통해 뭐 수신하는 것도 뭐 엑스레이 찍는 거 이런 거 다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장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이 형태로 이동하는 게 복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열 전달 과정에서의 에너지의 보존을 보면, 열 전달 과정은 에너지가 열로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이 변하지 않는 예이다. 그리고 전도의 경우 모닥불의 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열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자는 얘기는 뭐 열 에너지가 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고 다시 뭐 또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어쨌든 보존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자멸 말고 잠열. 자, 자멸 보면 이거 뭐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거기선 자멸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해주죠. 초등학교 때부터도 배우는 물질의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를 할 때 온도가 안 변하잖아, 그렇죠?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안 변해. 그 이유 뭐라고 배웠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이 상태 변화하는데 쓰이니까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여기서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봅시다. 일단 요 밑에 거 그래프를 잘 보면은 아니 도대체 그래서 어쨌든 이 자멸이라는 건데 숨은 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열을 흡수하고 있지만 온도의 변화는 없어. 그쵸? 자, 그런데 무슨 말? 우리 아까 내부 에너지가 뭐라고 했지? 내부 에너지는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상태가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요? 입자의 관점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입자에 뭐가 바뀐 거예요? 운동 에너지. 또 맞지만 입자 사이에 뭐가 바뀌었어? 거리가 달라졌죠. 그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왜 멀어진 거야? 우리 수증기가 될 때? 역학적 에너지가, 그죠? 속도가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죠?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자 일단 열을 흡수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겠죠. 이게 0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0이면 뭐야? 흡수해준 열이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왜냐면 얘가 0이니까. 그렇죠? 즉 내가 흡수해준 열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얘가 상태가 변화하지 않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많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많이 안 달라져. 고체에서 액체 갈 때, 자 아직 액체가 되지 않아서 고체야. 그럼 여기에서 형태가 많이 변하나요? 안 변하지. 그래서 온도 자체가 올라가지만 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데 에너지가 쓰이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됐어요. 그렇죠?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열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는 열이 계속 흡수되고 있는 거지만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 뭐 별거 없죠. 뭐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뭐 비구름 생기고 하는 게 다 이 자멸 때문에 생긴다는 거.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멸의 상태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과정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비 같은 경우에 구름 속의 물방울 얼음 한 개가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얼음 한 개가 떨어질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 녹으면 차가운 비로 내린다. 그 다음에 녹으면 자체에 이제 상태 변화했다라는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구름 같은 경우 수증기가 열을 방출하여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되는 거. 얘도 상태 변화했죠? 물방울에서 얼음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디는 태양 복사를 더 집중적으로 받고 어디는 덜 받아서 기압 차이가 생기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해 바람이 분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는 있지 않았지만 이건 뭐 기압 차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면 이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죠. 이건 좀 더 대류와 관련 있는 거죠. 그리고 태풍은 저위도 해상에 만든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서 이건 뭐야?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열에서 방출하고 뭐 이런 것들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